사람들은 내게 묻곤 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밤이 있었고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작디작은 금속 덩어리 하나. 겨우 4GB의 USB.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전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키워온 꿈, 내가 몰래 외웠던 코드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조심스러운 희망. 나는 보이지 않는 철조망을 넘어 세상을 꿈꾸던 소년이었다. 사람들이 경계라 부르는 그 선 너머에는 다른 공기, 다른 언어,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게는 시간이 없었다. 늘 감시당했고 늘 의심받았고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금지된 세계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학교 전산실에서 금지된 폴더 하나를 발견하게 됐다. 외부 인터넷 기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단지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나 자신과의 선을 넘었다. 화면 속 세상은 내가 살던 곳과는 전혀 달랐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누군가의 말에 감정을 표현하며 심지어 반박도 할 수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왜 우리는, 왜 나는 이런 걸 숨기며 살아야 했던 걸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전산실에 몰래 들어가 조심스럽게 그 폴더 속 정보들을 내 USB에 담기 시작했다. 영어 단어, 코드 샘플, 오픈소스, TED 강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자유로운 얼굴. 손에 쥔 작은 USB 안에서 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처음 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걸 들고 떠나야겠다. 내가 본 걸, 내가 배운 걸 절대 이 안에만 가둬둘 수는 없다고. 그때부터였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계획이 시작된 건 엄마는 몰랐다. 내가 새벽마다 슬리퍼도 신지 않고 조용히 나갔던 이유를 아버지는 더더욱 몰랐다. 내 방 책상 아래 감춰둔 작은 메모리 칩 하나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싶었다. 정보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작고 푸른 불빛 하나가 우리 가족의 어두운 미래를 비출 수 있다는 걸. 그 USB를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나는 국경으로 향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을 품은 채. 그때 나는 세상이 얼마나 조용한지를 처음 알았다. 눈앞에 펼쳐진 강은 숨을 쉬지 않았고 등 뒤로 들려오는 발소리는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걸었다. 왜냐하면 내 손에 들린 USB 하나가 내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이다. 나는 떠나는 날 신발 속 깔창 아래에 USB를 숨겼다. 엄마에게는 학교에서 친구랑 과제를 한다며 핑계를 댔다. 그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그땐 몰랐다. 버스 안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매일 보던 거리, 매일 지나던 가게였지만 그날따라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내 마음도 그랬다. 기대와 두려움, 설렘과 공포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다. 국경까지 가는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고됐다. 밤에는 산길을 걸었고 낮에는 버려진 건물에 숨어 있었다. 함께 가기로 했던 브로커는 처음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배신이었을까 아니면 체포됐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내 발로, 내 판단으로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손에는 지도가 없었다. GPS도 없었다. 오직 머릿속에 새겨둔 방향 감각과 인터넷에서 몰래 봐둔 탈출 루트의 기억만이 전부였다. 첫 번째 국경 검문소는 예상보다 훨씬 더 삼엄했다. 개들이 짖었고 군인들은 사람들의 가방을 발로 차며 검문했다. 내 차례가 다가왔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이 녀석은 혼자인가? 학생인가? 가방 안에 뭐가 있냐? 그 짧은 질문 속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이 USB를 찾기라도 하면 나는 끝이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기도 현금도 아닌 단지 정보 그뿐인데 그 정보 하나로 나는 잡히면 죄인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 기적처럼 그들의 눈은 내 신발 속까지 닿지 못했다. 나는 통과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밤 나는 풀밭 위에 누워 별을 봤다. 도망치면서 별을 본다는 게 어쩐지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그 밤 별은 유난히 많았고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엄마가 해준 말. 세상 끝까지 가도 내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면 넌 혼자가 아니야. 나는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다짐했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 여정을 끝까지 가겠다고. 그 후 나는 밤에는 걷고 낮에는 숨는 생활을 반복했다. 강을 건널 때는 숨을 참은 채 검은 비닐봉지에 옷과 신발을 묶고 그저 조용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강물은 차가웠고 바닥은 미끄러웠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비에 젖은 신발은 내 걸음을 방해했고 진흙은 내 무릎을 붙잡았다. 그날 나는 결국 넘어진 채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곳에서 나는 USB를 꺼냈다. 가슴팍에 품고 있던 그것. 비에 젖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바라보았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내게 얼마나 큰 희망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싸워야 했는지. 그때 나는 그 USB를 입맞춤하며 속삭였다. 넌 내 전부야. 이 여정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도중에 만난 어떤 아주머니는 나를 불쌍하게 여겼는지 삶은 계란 하나와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 계란을 먹으면서 눈물을 참았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온기 속에서 사람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걸었고 숨었고 다시 걸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앞에 메콩강이 나타났다. 3000km, 거의 한 달을 넘는 시간, 수십 번의 고비와 수백 번의 망설임 끝에 드디어 도착한 그곳. 강 저편은 자유라고 불리는 땅이었다. 하지만 그 강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두려운 강이었다. 건널 수 있을까? 저 강을 건넌다고 정말 달라질까? 그 순간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작은 천에 쌓인 채 여전히 따뜻했던 그것. 그리고 다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걸 위해 나는 여기에 왔다.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메콩강 앞에서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발밑에서 물소리는 잔잔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지금 건너면 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 내 가슴에 새겨놓은 것처럼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 저편에 불빛이 보였다. 멀리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사람 사는 소리. 그 소리는 내게 속삭이고 있었다. 어서 와. 여기서는 내가 누군지 말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동쪽 강변 수상한 움직임 감지. 확인 요망.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발걸음을 돌릴 수도 없었다. 돌아간다는 건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신발을 벗었다. 바지 밑단을 걷고 가방 안에서 비닐에 싸둔 USB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정말 많이. 혹시 이걸 놓치면, 물이 새어 들어가면 모든 게 끝이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 알아. 엄마의 목소리였다. 아니,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다. 내 기억 속, 내 마음 속에서 들린 목소리. 그 따뜻한 음성은 그 어떤 총성보다도 강했고 그 어떤 공포보다도 깊었다. 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한밤중 아무도 없는 강가에서 나는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입술은 떨렸고 가슴은 무너졌지만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
살고 싶다. 배우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나는 USB를 목에 걸었다. 마지막으로 가방에 끈을 묶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물로 발을 들였다. 물은 차가웠다.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가슴까지. 몸이 젖을수록 마음은 더 뜨거워졌다. 내가 버틴 시간들, 내가 쌓아온 코드들, 숨죽여 공부한 모든 밤들, 그리고 내 가족. 나는 그 모든 걸 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건넜다. 강 한가운데쯤 도착했을 때 하늘의 별이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새로 쓰고 있는 중이야. 그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도전이었고 선언이었다. 나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 길 위에서 나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 마침내 반대편 강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무릎을 꿇었다. 숨을 헐떡였고 몸은 축축했고 가방은 진흙투성이었지만 목에 걸린 USB는 그토록 작디 작은 그것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USB를 꺼내어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어. 나는 도망친 소년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자 한 사람입니다. 나는 데이터를 훔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고 싶었던 아이였습니다. 나는 불법자가 아니라 꿈을 쫓아 강을 건넌 인간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처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화면은 낯설고 조용했다. 하지만 마우스를 한번 움직이고 코드를 한 줄 입력하고 세상을 향해 실행을 누르자 내 안에 갇혀있던 꿈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낯선 나라의 작은 책상 위에서 코딩을 한다. 낮에는 언어를 배우고 밤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협업한다. 때로는 밤새 커피를 마시며 버그 하나를 고치기 위해 수십 번의 실패를 반복하고 때로는 회의 중에 당당히 나의 의견을 말한다. 그 누구도 내 말을 막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내 코드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제는 USB 하나 없이도 지식과 정보 그리고 감정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작은 USB 안에 담겨있던 내 첫 번째 용기는 아직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반짝이고 있다. 그때 나는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한 문장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내게 묻는다. 내가 찾은 자유는 어떤 거였냐고.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늘 이렇게 대답한다. 자유는 말할 수 있는 용기이고 들을 수 있는 여유이며 꿈꿀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조용히 웃는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제는 내 이야기를 막을 수 없으니까. 혹시 지금 당신도 어딘가에 갇힌 듯한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 당신도 말하지 못한 꿈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혹시 당신도 한 걸음 내딛는 게 두려운 사람이라면, 그럼 이 말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용기만큼 세상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때로 손바닥만 한 작은 USB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건 한 소년의 탈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시작의 기록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마음속의 메콩강을 건너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영상이 작은 다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이야기 하나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나요? 우리는 누구나 가끔은 멈춰서고 가끔은 잊고 가끔은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누군가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조용한 한 구석을 따뜻하게 비춰주었다면 아주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를 더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밤에 조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은 당신이 다음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화려한 영상은 없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늘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당신의 마음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작은 용기와 따뜻함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